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의 세금을 아껴주실 절세나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절세나우님. 안녕하세요, hu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논의가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주에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뉴스랑 양도세 완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섞여서 나왔는데요. 우선 당장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세금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건지 완화하겠다는 건지 사실 정부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개정되거나 시행된 세법을 보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세법이 바뀌고 있는데요. 투두명님, 혹시 그 근거가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올해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인상되어서 좀 불리해졌고요. 1주택자는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올라가서 유리해졌으니까 혹시 다주택자는 규제하고 1주택자는 보호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일관되게 세법 개정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다주택자 규제와 1주택자 보호입니다. 정책 효과가 정부의 의도대로 이렇게 나왔는지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 어쨌든 이번 보유세 완화 논의도 기본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와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정부가 여당과 대통령 후보가 언급했던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한 논의 중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데는 바로 이런 데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보다는 정부 정책이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 세수의 증가로 귀결이 되든 혹은 지지율의 인상으로 귀결이 되든 사실 이런 것들을 표면적인 명분으로 내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주택자는 규제하고 1주택자는 보호한다라는 명분 안에서 세법을 고치고 정책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종부세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우선 60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종합소득 3천만 원이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방안입니다. 그럼 이 방안이요. 종부세 부담을 없앴다기보다는 종부세 부담을 마치 차곡차곡 계단 쌓아 나가듯이 쌓아 나가서 나중에 한 방에 내라는 그런 방안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 방안 이외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방안이랑 그리고 내년도의 종부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안들을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에게 10% 세액공제를 추가해 준다고 해서 과연 종부세 10% 추가 세액공제를 바라면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종부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후년에 종부세가 한꺼번에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는데 굳이 내년에 종부세만 동결시키겠다라는 이 명분이 분명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의 보유세 완화가 1주택 실소유자 보호라는 명분에서 시작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그것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완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정부의 이 논의는 분명히 1주택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라는 명분에서 시작된 게 맞긴 한데요. 마지막에 갑자기 종부세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일단은 좀 불리해진 여론이랑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약간 좀 스텝이 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의 스텝이 꼬인 상황에서 과연 현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침 이제 지난주에 뇌물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는데 이 공약이 깨어졌는데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뉴스에 보도된 바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청와대 이런 결정이 과연 정치적 효과를 노리지는 않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런 흐름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지금까지는 다주택자 규제랑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서만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도 언제까지 이런 대의 명분만 내세워서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유세 완화든 혹은 양도세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도 같은 어떤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 방향 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1주택자를 보호한다 이 말 자체가 사실 모든 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다 같이 규제를 하다가 1주택자에 대한 어떠한 실수요자에 대한 그 고유한 그 공간을 침해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빼주는 거지 1주택자를 처음부터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정책을 낼 때 1주택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오늘도 이제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또 우리 절세나우님의 이야기를 또 종합해서 들으니까 더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뜨끈뜨끈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